오늘은 특히 커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거예요. 액티바이지와 커피. 한국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연간 353잔. 이 거의 매일 먹었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의 평균이 한 130잔 정도라면 거의 평균 2.7배에서 3배 가까이 되는 그런 양을 우리 한국인들이 커피 소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커피 아주 거의 주식이 되다시피 한 밥 먹고 커피는 당연한 것처럼 이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먹거리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커피 로스팅 한다고 하죠. 굽죠. 볶죠. 볶을 과정에서 이게 커피를 볶을 때 특히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일종의 발암 물질이 생긴다는 거죠. 온도가 140에서 165도일 때. 자,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커피 업체들한테 커피 발암 물질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법원이 내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때 왈칵 뒤집혔어요. 내가 항산화 식품이고 몸에 좋다고 그래도 하루에 한 잔 먹으면 좋다고 계속 알고 있던 커피인데 여기에 발암 물질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이게 커피 산업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수출 산업 이런 게 어마어마해가지고 이제 쏙 들어갔죠, 사실은. 쏙 들어갔고 아직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약하게 볶으면 이제 커피는 일종의 기호식품이에요. 뭐 건강 기능 우리런 식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좋아하면 먹는 기호식품에 속하는데 약하게 볶으면서 조금 더 뭐 신맛을 더 넣는다거나 과일향을 넣는다거나 꽃향을 넣는다거나 어떤 이런 배합을 통해서 좋은 향, 좋은 맛이 나는 커피를 해서 팔기 위한 거죠. 그죠? 소비하고 또 마시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약하게 볶으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생기고 자, 조금 더 세게 볶는 거죠. 찌뜨게, 블랙 이렇게 뭐 이런 거 블랙 커피라고 하나요? 조금 진하게 볶은 것들은 1차 발암 물질이 나와요. 벤조피렌이라는. 물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너무 볶아도 이런 게 생기고요. 검은 고기, 완전 탄 고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참기름, 들기름도 생각하셔야 돼요. 갓 볶아가지고 고소한 양이 많이 난다고 그리고 기름이 많이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참깨와 들깨를 방앗간에 맡겼을 때 양이 많이 나오는 방앗간이 있고요. 적게 나오는 방앗간이 있어요. 어디가 더 양이 많이 나오냐면 많이 볶은 그러니까 결국 산화가 좀 됐겠죠. 그리고 많이 볶으면 또 뭐가 나온다고요? 1차 발암물질. 너무 이렇게 좀 거의 다 이렇게 세게 볶은 데서 기름도 많이 나오고 또 고소한 양도 많이 나. 그래서 무조건 고소한 참기름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무조건 고소한 향이 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생들기름, 볶지 않은 들기름 이런 게 더 몸에 좋을 수 있고요. 일단 오픈했다 하면은 저희 산화에 대한 거 계속 배우죠. 아무리 좋은 것도 산화되기 시작하면 그게 내 몸에서 산화되는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산성화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기름류는 오픈하고 빨리 드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 오메가3나 듀오, 코큐텐 오픈하고 거의 일주일 안에 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죠. 또 커피를 줄여야 하는 이유. 소변으로 칼슘을 배출하는데 이 커피 한 잔이 약 4mg 정도의 칼슘 흡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조금 더 나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환경이 칼슘이 고갈되는 여러 요소들이 많단 말이에요. 커피 말고도. 그래서 가급적 이제 칼슘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뇨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분이 말라요. 고갈. 점막이 건조해지죠. 그래서 건조해지면 어떻게 되죠? 바이러스나 세균에 취약해지고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마르면 노화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소비자분을 만나고 왔는데 몸이 여기저기가 안 좋으시대요. 나는 간도 안 좋고 갑상선도 안 좋고 이번에 당뇨도 거의 경계선이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그냥 한 번에 물 얼마나 드세요? 이걸 여쭤봤어요. 근데 물을 잘 안 드신대요. 물만 잘 먹어도 건강한데, 그죠? 그런데 혹시나 해가지고 혹시 커피 많이 드세요?
커피를 또 달고 사신대요. 하루에 3잔이 기본. 옛날에는 믹스커피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 블랙커피로 바꾸셨다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은 안 먹고 커피는 3잔. 몸이 끈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데 커피까지 3잔이 들어갔으니 야, 거기다 전에는 믹스커피까지. 그나마 블랙커피로 바꿨다고 안심을 하시지만 그분은 지금 컨디션이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많죠. 피가 끈적끈적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커피를 드시면서 물을 안 드시는 건요, 정말 내 건강을 망치는 길이다. 커피를 끊고 물을 더 드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커피를 계속 이렇게 또 먹다 보면 수면장애나 불면증이 유발할 수 있고 너무 또 얘가 도파민을 자극해서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얘 없이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꼭 이걸 먹어야지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꼭 식후에 식후땡 커피를 먹어야지만 뭔가 개운하고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 이게 지금 이미 중독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에너지는 사실 얻고 쉬어야 될 타이밍에 커피를 먹음으로써 반짝반짝하는 각성 효과.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를 갖다 더 계속 끌어다 쓰게 돼서 내가 정말 에너지를 써야 될 때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들. 이게 이제 커피를 계속 먹었을 때, 계속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이럴 수 있고요. 또 이제 위가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커피만 줄여도 이 위를 보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만난 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두 분 다 이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 두 분 다 위가 안 좋으세요. 한 분은 액티를 드시자마자 아 아니 드시자마자 아 하시는 거예요. 이 장을 움켜쥐면서 여기가 뻐근하다. 그러더니 좀 있다가 아 하시는데 어디요? 배하고 머리를 이렇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그 분이에요. 커피 드시고 물 안 드시는 분. 자, 근데 이분이 위도 안 좋으시죠. 위가 안 좋으신가 봐요. 장도 안 좋으신가 봐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3종을 권해드렸죠. 그죠? 드셔야 돼요. 또 심지어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나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커피를 먹으려고 위장약도 먹고 위를 보호하는 식품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커피 때문에 위가 망가지는 건데 그 위가 쓰려서 커피를 못 먹을까봐 항상 조마조마. 그래서 막 좋은 걸 챙겨 먹는다고 얘기하는 분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자, 위가 점막이 계속 좀 타고나기가 위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커피를 그냥 안 드시는 게 약이세요. 그렇게 아시고 여기 보면 특히 공복에 아침 공복에 좀 더 그렇죠. 커피나 차를 마셨을 때 위장 내 산도가 증가하면서 속이 쓰릴 수 있다. 또한 위액 분비가 억제되고 담즙과 산이 감소돼 소화를 더 느리게 만들기도 한다.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액티를 드시고 그 속이 쓰리다고 하는 요거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상처에 물만 닿아도 사실 쓰라립죠. 이미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는 이 상태에서 비타민류나 미네랄이 들어가면요. 일단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PM 주스의 특징은 내가 안 좋은 데서 먼저 NTC 공법으로 가장 필요한 것에 어, 빨리 가서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커피 단점. 가장 이 단점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선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이 칼슘과 철분의 흡수를 방해해요. 또 여기에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 탄닌이 또 금속하고 미네랄하고 흡착해가지고 이 체내에서 미네랄이 흡수되는 걸 또 방해해요. 아까 또 이뇨작용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빼내기도 하고 흡수가 안 되게 방해도 하고 이 커피는 미네랄과 상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탄닌이라는 애는 또 폴리페놀계의 식물 화학물질로 좋은 역할도 물론 있어요. 근데 떫고 쓴맛을 갖고 있고 이 감이 그 끝에 떫은 맛 있죠. 이게 탄닌 같은 맛이에요. 탄닌인데 얘네들은 또 뭘 하냐면은 위를 자극해. 위 벽을 긁어요. 그러니까 위가 안 좋은 분은 커피를 안 먹는 게 상책이다. 그리고 빈혈이나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사람이라면 당근, 커피를 줄이는 게 좋겠죠. 근데 커피를 포기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리스토레트를 많이 드시면 돼요. 얼마나 많이? 아까 정량이 2포였는데 더 많이 드셔야겠죠. 고갈도 되고 흡수도 방해시키니까 더 많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효과를 못 보지? 하는데 커피를 매일 드시고 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지.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효과가 좀 빠르지 않을까?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자, 커피는요. 특히나 칼슘 배출을 잘해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이 폐경기 여성의 경우는요.
커피를 정말 신경을 써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드셔야 돼요. 특히 약을 복용 중이다. 나는 골다공증 약을 먹어요. 뭐 골밀도가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약과 함께 또 커피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가 봐요. 약은 물과 함께, 항상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원칙. 커피를 드신 분들은 뭘 더 드셔야 된다고요? 리스토레이트. 예, 미네랄을 더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죠. 몸에서 고갈도 되고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몸에서 자꾸 이렇게 이뇨작용을 해요. 커피를 드시면. 그래서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2대1 비율로 아주 흡수가 잘 되게끔 최적의 배합을 갖고 있는 리스토레이트. 또 골다공증이나 근육경련에도 다 도움이 되는 게 아유르베다 약초 조제법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제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물론 NTC, 세포로 들어가죠. 그리고 모닝 커피로 아침은 모닝 커피로 시작하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시고 선전에서도 극한 향기로 시작하는 아침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선전을 하잖아요. 왠지 그래야 될 것만 같고 공복에 모닝커피가 독이 되는 경우 잘 살펴보세요. 위벽이 얇으신 분들. 사람마다 위장의 두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아무렇게나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위 점막층 자체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커피를 드셨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손상이 잘 되고 식도염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속쓰림이 잦으시다면 모닝커피는 그냥 안 드시는 게 좋고요.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 나는 경계선에 있어. 이런 분들. 아니면 뭐 혈압이 좀 높고 고지혈,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가족들이 많으신 분들은 예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잠을 잘 못 자면 혈당이 또 많이 올라요. 그리고 아침에 엄청 피곤해요. 그러면 또 뭘 찾아요? 커피. 힘을 내고 일을 해야 되니까 커피를 안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또 이런 분들이 또 불면증도 또 은근히 있어요. 자, 불면증이 있고 수면의 질이 안 좋을수록 모닝커피는 아니에 되어요. 혈당을 올릴 수도 있고 이 모닝커피는 피하다. 정말 먹고 싶다면은 식사와 식사 중간에 드시는 거를 권유한다라는 내용들이 많고요. 혈당 있는 분들은 모닝커피 안 돼요. 안 돼요. 피하시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너무 아침에 피곤하신 분들 자꾸 커피로 이걸 몸에 에너지를 끌어다 쓰잖아요. 얘네들이 비타민도 고갈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몸에서요, 우리가 아침에 뭐가 작동을 해야 되냐면요, 부신 호르몬에서 이 코티졸 호르몬이 나오면 이제 깨우는 거예요, 몸이. 일어나야 돼, 기지개 펴야 돼. 이제 햇빛이 쫙 비치면 이제 몸이 신호를 쫙 피면서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가 해야 되는 거냐면 코티졸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피곤하다는 거는 뭐가 약하다는 거냐면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신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액티바이즈.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 눈 뜨면 뭘 드시는 거예요? 커피가 아니라 액티바이즈랑 파워 칵테일을 드셨을 때 몸에서 에너지가 나고 대체적인 저희 후기가 뭐예요? 아침이 좀 가볍다. 에너지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커피로 이거를 부신을 깨우거나 분비를 촉진을 시켜버리면요. 부신 기능이 지쳐버린다는 거죠. 부신한테 필요한 영양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신한테 필요한 게 뭐죠? 비군. 비군을 좀 갖다 많이 넣어주면 이게 힘이 나요. 힘이. 그 비군 집합체가 액티바이즈인 거죠. 그죠? 여기 보면 B1, B2, 나이아신은 B3고요. 판토텐산은 B5고요. B6, 피리독신이라고 하고요. B12, 코발라민이라고 하고요. 엽산은 B9이에요. 이건 지금 비종합 8종을 다 몰아넣은 게 액티바이즈. 그래서 에너자이저를 떠올리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에너지 메타볼리즘 이게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것들이 다 에너지를 대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PM 드시고 커피 줄이신 분하고 제가 아까 전에 저희 단톡방에다 약간 올렸더니 커피가 맛이 없어졌대요. 없어졌대요. 전에는 하루에 무제한으로 그냥 틈만 나면 커피를 드셨던 분들이 요새 며칠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다는 거죠. 지금 이분 디톡스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되신 분이세요. 저요. 많으세요. 여기 요 친구분은 저한테 이 친구가 이제 갑상선도 수술을 했고 몸이 이렇게 붓고 너무 피곤해서 자기는 커피 없이는 절대 못 산다고 저한테 선언을 했던 친구인데 믿고 날 먹어봐라. 가급적 커피 대신 액티바이저를 시작해봐라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던져주고 갔거든요. 근데 웬걸요. 언니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커피를 포기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할 것만 커피 생각이 안 난다고 다음날 연락이 온 거죠.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줄였어요. 이거 연서님이세요. 연서님 아까 후기하신 분이신데 믹스커피 아까 막 6, 7잔씩 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말랐으니까 괜찮지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어때요? 똥배가 늘어나고 몸은 더 피곤해지는 그런 걸 경험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먹고 싶을 때 하루 한두 잔. 제가 봤을 때는 하루 한두 잔도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호식품이고 분위기상 드실 수는 있죠. 어떻게 또 너무 좋아하는 거를 억지로는 또 못하게 하겠죠. 이런 후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은 다 젊은 분들이세요. 30대. 근데 저도 지금은 이 커피 중독에서 4일째 커피 손도 안 대고 있다. 커피 중독이셨던 분이에요. 근데 손도 안 가신대요. 진짜 안 땡긴다. 너무 신기하대요. 사라졌다. 이분도 뭐 또 어쩌고 하셨죠. 근데 이분이 다른 음식이나 군것질이 땡기질 않네요. PM 드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특히 뭐예요? 특히 커피 생각 안 난다고. 와, 그냥 신기하다고. 이게 정말로 쉽고 맛있게 디톡이 가능한 게 PM이라는 거죠. 너무 좋죠. 액티바이즈는 비군 총집합체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과라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B군이 하는 일은요, 대사. 몸에서 막 대사를 시키니까 열나죠.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어때요? 암을 없앨 수 있다. 체온이 떨어지면요, 몸에 진짜 암이 생길 확률이 너무 높아지죠. 그리고 피로하지 않고 에너지도 생기고 지방도 연소해주고요. 특히 이 과라나 열매는요, 브라질 인삼이라고 불리고요. 뜻은 과일 중에 과일. 이 액티바이자는 과라나란 열매 때문에 카페인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요. 서두가 되고 있고 하는데 이 브라질에서는 이게 음용되는 이 브라질 축구의 원천이 뭔가 막 이런 이게 뭐냐면 청기 누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걸 다뤘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치지 않고 에너지풀한 것은 이 과라나 주스, 과라나를 이렇게 보리차처럼 음용을 하는 이것들이 원천이 되었다 하는 거였고, 또 과란이 나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가 심장과 혈액순환, 뇌활동이 좋고, 또 크산티르라는 성분이 뇌, 그리고 장과 위 이쪽에 가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다는 건 여기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머리 쪽에서 따끔따끔따끔 어떤 분은 계속 머리에서 반응이 온대요. 그분은 옛날에 두통으로 그렇게 고생했던 분들 이제 반응이 오시는 거예요. 순환이 되면서. 특히 또 눈에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아침에도 먹었더니 눈에서 샥 따끔따끔따끔 눈이 뚫리는 느낌이에요. 근데 확실히 눈에 좋아요. 여기에 비타민 P뿐만 아니라 파이토케미컬, 비타민 C, 항산화 이런 물질들이 있어서 눈 건강에 좋다. 또 실질적으로 이 눈처럼 생겼어요. 과라나 열매의 C가. 그래서 얘는 정력에도 좋고 피로에도 좋고 스트레스를 날리는 데 좋아요. 머리를 맑게 하는 데. 두통에 진짜 좋고요. 시력, 그 다음에 설사, 천식, 또 소화불량, 위에 가스 차는 거. 또 항산화가 많이 있어서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과 뇌활동, 그리고 오랫동안 일단 복용해도 큰 부작용이 없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고요. 또 우리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이런 거 있잖아요. 끈적이고 하는 이 LDL을 낮추고 HDL은 올려주는 그런 여러 좋은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도 고카페인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먹어도 되느냐, 이거 질문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피곤하면요, 몸에서 아데노신이 우리 뇌의 세포랑 결합을 하면서 쉬라고 신호를 보내요. 쉬어야 돼요. 졸려요. 막 이렇게. 그런데 피곤할 때 이 뇌 세포와 수치 결합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커피나 이 카페인이 딱 들어오면요, 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얘가 딱 결합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아데노신이 결합을 안 하니까 카페인이 대신 결합을 해버리니까 각성이 되고 피로가 덜하죠. 근데 사실 쉬어야 될 타이밍인데 얘가 들어와 버리는 케이스인 건데 이걸 계속적으로 일시적인 건 괜찮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하면은 너무 각성 효과가 세고
여기에 이제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걱정하는, 우려하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럼 액티바이즈는 뭐가 다른가? 얘는 결합 카페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액티바이즈는 휴식과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게 아데노신이에요. 휴식과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아데노신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카페인이 대신 자리를 차지해서 결합해 버리면 각성 효과가 나는 건데 이 액티바이즈는요 이미 결합이 되어 있는 애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래서 아데노신 수용체로 작용하지 않고 각성 효과가 심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지속률은 더 길고 안전하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극이 일반 카페인은 팍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거고 이 액티바이즈의 그래프는 안정적이면서 좀 더 길게 약 4시간 정도의 지속률을 얘가 유지를 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결합 카페인과 비결합 카페인은 다르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카페인 함량은 어떤가? 이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돼요. 계속 걱정하시는 분들. 자, 커피 한 잔이 일반 60에서 150mg이고, 티, 초콜릿, 뭐 콜라가 제일 많아요. 지금 150mg. 근데 우리 피자나 치킨 먹을 때 콜라 먹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어린이들 또 드시는 집 있으시죠? 근데 지금 액티바이즈는 한 스푼에 10mg. 3스푼에 30mg, 10스푼 먹어도 300mg. 이게 보면 성인 권장량 400mg, 뭐 임산부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또 뭐라고요? 비결합 카페인이 아니고 결합 카페인이라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서서히 양을 늘려가시는 게 좋고 오전에만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저녁에는 드시지 않는 걸 권해드리고요. 자, 이거는 보통 하루에 3스푼이 정량이신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수치도 높고 몸이 많이 피곤하고 또 커피가 당길 때 차라리 액티바이즈 먹는 게 낫거든요. 저는 무조건 그걸 처음에 말씀드려요. 커피 대신 액티바이즈 드세요. 그리고 뭐 아침에 3스푼, 점심에 3스푼 요 정도는 이제 권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과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지난 1월 14일에 저희가 잠깐 나눴던 후기인데요. 강릉에 계신 이제 폐암을 겪고 지금도 이제 환자이시죠. 근데 지금 백혈구, 혈소판 등 혈액 검사를 병원에서 오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 너무 좋으시다고 병원에서 도대체 뭘 하셨냐고 물어보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자기가 PM을 소개했다고 선생님한테 이 세라 선생님 뭐 어쩌고 유튜브도 알려주고 막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머리에 염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생제 없이는 살 수가 없으셨대요. 근데 지금은 뭘 끊으셨냐? 이 항생제를 끊으셨다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손톱이 계속 다 부러져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셨대요. 근데 지금은 마늘도 깔 수 있을 정도로 손톱이 지금 이걸 나중에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항생제 복용도 안 하게 되고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되는데 내겐 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정말로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손톱이 정말로. 그래서 작년 8월부터 드시고 계시고요. 3종의 콜라겐과 맨플러스 드시는 중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후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저번 금요일까지 이 염증 솔루션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오메가3를 하루에 한 병씩 3일 정도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오메가3나 듀오를 드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분들이 몸이 너무너무 건강해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했고 목과 어깨가 아프지 않아요. 늘 여기가 뭉쳐 있는 분들은 이 간 기능이 벌써 떨어지시는 건데 이제 해독이 쫙 되고 염증 케어가 되면서 여기가 많이 부드러워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고 또 이분도 지금 염증 솔루션의 가장 기본은요 그거예요. 약간 노탄, 저탄
이 탄수화물만 줄이셔도 몸에 염증 반응이 많이 줄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방이 내가 몸에 많으시다, 뱃살이 많다 하는 것도 그것 다 염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분들은 여기 보시면 두부, 버섯, 삶은 계란 이런 걸로 두부, 나물, 무, 콩나물, 미역 이게 무슨 맛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밥에 목숨을 걸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도 지금 뭐냐 주스를 드시고 특히 또 이 듀오를 드시면요 황소 기운 난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표현했었잖아요. 힘이 넘쳐요. 코엔자임을 드시면 이게 알 수 없는 힘이 넘치거든요. 여기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발전소가 확 가동을 해주기 때문에 또 이분의 특징은 혈압이 저혈압이셨는데 평생 저혈압이셨는데 정상 혈압으로 오셨다는 거고 체중은 2kg 감량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특징이 뭐냐? 너무 순환이 안 되시고 몸이 냉하셨고 잘 체하시고 근데 지금 컨디션이 최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증샷까지 2kg 빠진 인증샷.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3일 동안 이렇게 2kg 빠진다는 거는 대박인 것 같아요. 그죠? 리스토레이트가 이번에 지금 업그레이드 됐어요. 여기 뭐가 업그레이드가 됐냐면 B1과 B2. B1과 B2가 추가됐어요,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그 외에 B3가 들어가면 이 플러시 효과랑 막 잠 못 자고 이런 효과 때문에 그 리스만 먹으면 항상 B가 부족해서 그거 제가 좀 아쉬웠거든요. 리스만 드시는 분들 가끔. 근데 요게 추가가 돼서 대사나 이런 면에서도 에너지적으로도 되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액션팩이 오늘부터 출고가 나가고 있어요. 이번 주 안에는 가급적 다 받지 않으실까 많이 기다리셨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가는 신제품이 갈 거니까 기쁘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또 수고 많으셨고요. 리스토레이트 한잔 하시고 편안한 밤 주무세요.